먼저 제 잘못된 영상을 지적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잘못된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아자동차의 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아자동차는 제가 예상하는 방향과 다르게 보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상한 방향은 143만원 혜택이 더불어서 취등록세 90만원 감면 혜택까지 동시에 지원해서 총 233만원가량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와 다르게 단순히 차값 143만원만 보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실 분들은 5월에 출시하면서 하이브리드 혜택까지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타페 하이브리드로 대거 이탈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값도 상당히 집니다. 하이브리드 시그니처를 기준 4,070만원에서 신규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4,213만원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다 비싸게 하이브리드를 구입하고도 취득세 등을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차량을 누가 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경유 차량을 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디젤 바람과 큰 진동 소음, 아직까지 불안정한 8단 DCT 미션에다가 신규 RN진이 아직까지 후기가 없다는 점에서 크게 살 이유를 못 찾겠고, 가솔린을 사기에는 2.5리터의 부담스러운 세금을 감당해야 하며 비싼 유류비까지 내야 하기에 하이브리드 외에 딱히 대체제를 찾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재인증을 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일단은 3월 10일 이전에 사전 계약을 재개해야 되는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등을 다시 받기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 기준 15일이나 대기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이고요. 진짜 불가능한 이유는 연비가 15.3km/L여서 0.5km/L만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5.3km/L가 나올 수 있었던 기준은 17인치 휠, 전륜구동, 그리고 5인승 기준 연비였죠. 여기서 연비의 최악의 조건인 19인치 휠, 4륜구동, 7인승을 조건으로 가면 연비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다양한 사양, WD와 4륜구동, 5인승, 6인승, 7인승, 거기다가 5인승 17인치 휠, 5인승 19인치 휠, 6인승 17인치 휠, 6인승 19인치 휠, 7인승 17인치 휠, 7인승 19인치 휠, 이렇게 먼저 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요. 17인치 휠의 4륜구동, 19인치 휠의 4륜구동도 인승별로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차종에서 연비 15.8km/L 이상을 맞추려면 1km/L 가까운 연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 가능성도 더 큽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 시 하이브리드 차값은 올라간 상태로 계약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취등록세는 전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취득세 90만원은 왜 보상해주지 않는 건지 기아자동차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해명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셔스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